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범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양철학과 인문학이라는 주제에서 네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란 저는 공감을 소통의 제일 원칙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붙였는데요. 사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타인과 공유하는 감정, 이게 일종의 도덕 감정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의 말미에 제가 이 동아시아에서 인문학의 출발은 바로 덕성의 출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덕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서양 철학에서 중시하는 이성과 서로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양 철학에서 이성이 서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은 바로 덕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이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덕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서양 철학사에서 볼 때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은 합리적 사유 근거로서의 이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발전되어 온 역사가 바로 서양 철학사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럼 동양 철학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공감적 감성의 근거로서 덕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온 역사가 바로 그것이 이 동양 철학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덕성이란 무엇인가? 공감이란 무엇인가를 본다면 가령 유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측은지심 또는 인 또는 더 나아가서 왕양명이 얘기한 양지, 물론 양지는 맹자도 얘기했습니다만 양지가 곧 천리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 이런 것들이 덕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불교까지도 영역을 확대한다면 불교의 자비 또는 본심, 또 선종에서는 즉심즉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즉심즉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음이 곧 부처다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진리 그 자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마음이 부처다, 바로 마음이 그대로 진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럴 때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당연히 불교의 자비심을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만약 우리가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의 마음이고 또는 그 출발은 바로 측은지심에 있다. 또는 맹자가 말한 양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현대적으로 볼 때 과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보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그 학자의 그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돼 나왔는데요. 이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보면 제러미 리프킨이 그 서문에서 이 책은 인류에게 있어서 이 공감의 진화 과정을 서술한 책이다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공감의 진화 과정이 설명이 필요하냐? 바로 공감이야말로 21세기 문명의 핵심이고 키워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은 공감하는 인간을 스스로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스스로 명명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니 또는 최근에 호모 데우스니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호모 엠파티쿠스, 다시 말해서 호모는 인간이고 엠파티쿠스는 공감하는 인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을 발견. 제러미 리프킨의 주장은 뭐냐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을 발견하고 앞으로 공감의 문명을 우리가
인류가 일으켜야만이 21세기에 이런 뭐 환경의 위기라든가 아니면 이념의 위기라든가 모든 인류의 위기에서부터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또 보다 발전된 문명을 이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5강에서 뵙겠습니다.